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영사는 자신이 수사를 해서 알게 된 정순정의 이야기를 김마리에게 전했죠. 정순정이 자신의 아들 김우리가 죽자 실성한 사람처럼 지내다간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한현우를 데려다 키웠다고 말이죠. 이제까지 정순정이 고의적으로 한현우를 데려다 키운 범죄자가 아닌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한현우를 자신의 아이로 착각했던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네요. 김마리도 장영사도 이제 그렇게 믿게 된 거고요. 만일 정순정이 죽기 살기 손에 힘을 줘서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잡아채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렇게 묻히게 될 수도 있었네요. 한진태가 지은 죄라고는 지금 한현성이 알고 있는 딱 그만큼 27년 전 해들 요양병원에서 한현우를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고는 결국 찾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도 집에 돌아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김마리의 아버지가 한진태를 해들의 머슴이라고 비하하면서 절대 남편을 믿지 말라며 김마리에게 험담하고 있는 걸 듣게 되면서 한진태는 모든 생각을 접었고 말이죠.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면 한진태가 그렇게 열심히 정순정의 과거를 찾아다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놓고는 채우리를 지방의 병원으로 보내려고까지 했을까요? 결국 넥타이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그 이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순정은 27년 전 해들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정이 죽던 날의 장면으로 가보면 우선 최선영의 입원실로 진찰하러 오는 한진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최선영의 병세를 점검한 한진태는 옆 침대의 환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었죠. 최선영은 병이 악화돼서 집중치료실로 옮겼다며 답을 해주는데요. 한진태는 최선영과 인사를 나눈 후 병실 복도로 나오던 중에 어린 한 아이를 보았죠. 울먹이면서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한현우라고 생각됐던 한진태는 아이 뒤를 따라가 보았네요. 아이가 멈춘 곳은 바로 집중치료실 근처였습니다. 보통 중환자실이라고도 말하는 곳인데요. 그 병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의료진 외에는 보호자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는 제한구역인데요. 한현우로 짐작되는 그 아이는 집중치료실의 내부가 보이는 곳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닦으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아이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엔 젊은 한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의 엄마로 보였는데요. 의사가운을 입었던 한진태는 바로 집중치료실 아이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 방으로 들어갔네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정순정에게 한진태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 진짜 당신 아이가 맞아요? 정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어디서 데려왔어요? 해들병원 소아과? 한진태의 말에 정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었네요. 그리고 병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정순정은 되물었습니다. 아이 아빠인가요? 한진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정순정은 한진태의 넥타이에 꽂힌 넥나이핀을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꼭 쥐고는 놓지 않았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순간 한진태가 몹시 긴장한 얼굴로 병실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순정 담당 의료진이 비상신호를 감지하고는 집중치료실로 급하게 마구 뛰어들어오게 되는데요. 한진태는 그 사람들을 피해 얼른 그곳을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었죠. 바로 그 시간 최선영의 병실에는 한현우가 막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뒤를 이어 집중치료실의 간호사가 뛰어들어옵니다. 정순정 씨 위독합니다. 빨리 집중치료실로 오세요. 최선영과 한현우는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는데요. 거기엔 이미 정순정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정은 한 손으론 현우의 손을 잡고 또 한 손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꼭 쥐고 있던 손은 최선영의 손을 잡았네요. 김우리 아빠가 정순정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넥타이 핀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채우리가 넥타이핀과 레고블록 자동차를 상자에 고이 담아 보관해왔던 거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정순정이 위독한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 숨을 끊게 만든 사람은 한진태라는 것이죠. 한진태는 의사입니다. 집중치료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사소한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한진태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중환자실 의료기계 조작은 누구보다도 훤했을 한진태인데요. 한진태가 정순정이 한현우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또 정순정이 한진태가 한현우의 아빠라는 걸 확인한 후 넥타이핀을 잡아챈 이유가 뭘까요? 한진태가 정순정을 죽인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이 한현우의 아빠라는 걸 정순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순정은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손으로 뽑아서 죽는 순간까지 꼭 쥐고 있었던 거고요. 아마도 정순정과 한진태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모정의 거래를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한진태는 정순정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이를 돌봐주면 돈을 주겠다며 사람을 구했던 것 같은데요. 정순정 역시 한진태가 누군지 모른 채 한진태가 시킨 대로 해들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레고블록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갔던 것이죠. 아마도 두 사람의 거래는 전화로만 이루어졌겠네요. 정순정은 그해 4월에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포구집 같은 식당에 음식 재료를 대고 있던 잡상인이었던 정순정은 돈이 없어 수술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얼마 전 죽은 자신의 아들 우리가 심장병 수술을 받게 돼서 빚도 아주 많았던 건데요. 그런 정순정에게 아이를 몇 달 돌봐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던 건데요. 그래서 광고에 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정순정은 아이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만 맡기겠다던 상대는 근 1년 동안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를 보내오더니 그 후로는 연락을 뚝 끊어버렸죠. 지금처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던 때라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던 때였는데요. 정순정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냥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이 이름인 김우리로 부르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던 건데요. 그러다 3년 후 정순정은 급하게 위독해져서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같은 입원실을 쓰는 최선영과 가까워진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그러다 어느 날 위독한 상황에 집중치료실로 어떤 의사가 찾아왔죠. 자신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맞는지 묻고 아니라고 하니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데려온 거 맞냐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순정은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3년 전 아이를 맡겼던 아이의 아빠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네요. 하지만 그는 의사였고 자신을 만나게 된 걸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대번에 눈치챘었는데요. 더구나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정순정은 필사적으로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손으로 잡아챈 것이었네요. 결국 숨이 넘어가는 순간 최선영에게 그것을 넘겼던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정순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진태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것을 증명할 사람은 없는데요. 더구나 진나영이 넥타이핀이 뭔가 중요한 증거라고는 대충 눈치를 채고 있지만 진나영 정도의 돌머리로는 이런 상황을 도무지 유추해낼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채우리입니다. 그것은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서 한현우를 만나게 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진태는 최선영의 병실에서 나와 한현우를 보았죠. 현우는 어딘가로 마구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현우는 쪼그리고 앉아선 어딘가를 보면서 눈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중치료실의 정순정 침대였는데요. 그래서 한진태는 정순정이 입원해 있는 집중치료실로 찾아가서 한현우에 대해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한진태는 몰랐네요.
한현우가 거기서 자신이 정순정과 옥신각신 밀고 당기고 하는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현우는 집중치료실 면회 시간이 될 때를 기다리며 창너머로 엄마의 병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한 사람이 들어왔었죠. 그는 엄마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엄마는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그 의사의 넥파이핀을 잡아챘는데요. 당황한 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결국 엄마의 산소호흡기와 연결된 기계를 조작하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현우는 최선영의 입원실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바로 그 순간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정순정이 위독하다고 빨리 그곳으로 오라고 했었네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순정은 바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어린 현우는 엄마의 죽음이 너무도 충격이라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현우에게 엄마의 죽음은 세상이 끝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충격이었던 건데요. 그렇게 모든 건 기억 속으로 덮여지는 것 같았죠. 실제 27년이 지나도록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때의 그날 그 순간이 채우리의 기억 속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우리는 알게 되네요. 친엄마로 알았던 정순정이라는 분이 자신을 훔쳐간 범죄자가 아니라 한진태의 부탁을 받고 데려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집중치료실에서 한진태가 정순정에게 넥타이핀을 빼앗긴 후 어떤 무서운 짓을 했는지 채우리는 똑똑히 머릿속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겠네요.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진태는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채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장면 때문에 자신이 정순정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 죽였는지까지 다 밝혀지면서 드라마는 막이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중간에 진나영은 이혼을 당하고 유상까지 하게 되는데요. 죄를 지은 한진태와 진나영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해들 재단 주변은 평화가 찾아오겠네요. 빨리 진수지와 채우리 그리고 김마리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